BMW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디젤은 이걸 달면 열고 막고 이게 다른 오일로 갈면 가속이 안 돼. 지금 15.6 지금 한 지금 120. 오, 순간 4천까지 올라가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번에 오피러스 소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사장님이 오피러스 말고 또 BMW도 있잖아요. BMW는 제가 원래 이게 520D인데 김포에서 하신 분 오셔서 연료 계통에 물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물이 들어가서 센터에서 500만 원 주고 인젝터를 받고 그랬죠. 아니, 오피러스보다 BMW가 더 좋다고. 아니 그러니까 BMW를 이제 수리를 하고 그 아주머니인데 또 한 며칠 타고 다녀 보라고 그래서 이제 타고 다녀봤죠. 아, 그래서 그때 사신 그때 거예요? 근데 너무 차가 잘 나가는 거예요. 자기는 정 떨어져 차를 판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 주고 뭐 1,500만 원에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깎아달라니까 자기도 이게 들어간 돈이 많아서 안 깎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럼 내가 BMW도 한번 타보자. 그래서 이제 사게 된 건데 사장님 지금 가지고 계신 BMW 모델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12년 520D 2.0 디젤 엔진이죠. 2.0. 2.0 디젤. 그게 4기통. Hey kid, don't ever let them get inside your head. They'll tell you what to 오늘 do in life BMW에 instead.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줄 수 있어요? 우선 BMW가 연료에 물이 왜 들어갔는가? 주유 과정에서 잘못됐다든지 뭐 어떤 그 주유소에 뭐 탱크에 물이 약간 뭐 비가 와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연료 탱크에 디젤은 연료 탱크 벤치레이터가 있어요. 공기 들어가는 구멍이 있는데 이쪽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연료 탱크에 벤치레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고가 나면서 얘가 이렇게 잘라졌어요. 근데 지금 새 걸로 바꿨는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벤치레이터가 어떻게 돼 있는지. Fuck me,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er. I don'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 and honestly, I'm not really sure I want saving. I like to be my own worst enemy. There's no risk if you don't try at anything, so I'ma just keep buying everything. See you in the next life, have to be a better me. I don't think that my head's on straight. 여기 보시면 여기 연료 요것이 공기를 빼는 벤치레이터가 있는데 여기에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디젤은 연료 탱크에 물이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물이 고압펌프로 순식간에 순환을 해요. 연료가. 그래서 쇳가루가 생기면 연료 탱크에서부터 인젝터, 컨먼 레일 다 돌아버려요. 처음에 그 차를 사실 때 연료 펌프에 물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상태가? 그래서 수리하러 온 거지. 봤더니 여기 카바가 찢어진 거지. 이게 없었던 거예요. 없어서 그 벤치레이터로 물이 들어가서 차가 멈춘 거죠. 이제 차를 고치고 시운전할 때 가속을 해봤는데 얘가 너무 잘 나가는 거야. 가속력이. 오피러스보다 더 잘. 아니 그냥 뭐 순정이 상태에서 너무 잘 나가서 내가 여기에다 이제 한 거는 뭐냐면 여기 이제 배터리거든요. 배터리에 캐패시티가 있는데 뭐냐면 순간 방전, 순간 충전이에요. 얘가 전기 자동차용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디젤은 이걸 달면 왜 좋냐면 연료 펌프는 엔진에 의해서 돌아가지만 인젝터가 67V로 전기가 열리거든. 그런데 내가 악셀 밟으면 이 배터리 전기는 순간 가는 게 아니고 화학 반응을 일으킨 다음에 가기 때문에 용량이 큰 5,800만 마이크로페럿인 이 캐패시티가 순간 인젝터나 연료 압력 레귤레이터를 조절을 해서 가속력이 뛰어나요. 인터넷에서 많이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캐패시티를 이 58페럿을 다시든지 아니면 500페럿짜리 한 50만 원이니까 그걸 다시든지 500페럿짜리를 달면 58페럿보다 10배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2배. 2배. 2배가 좋아집니다. 그럼 이거 말고 또 뭐 한 게 좀 있어요? BMW는 이제 그래서 미션 오일을 3번 바꿨죠. 미션 오일 팬이 있는데 순정으로 갈지 않고 이게 암스 오일이에요. 암스 오일 합성유. 요거를 이제 갈았는데 4.5리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했는데 미션 오일 팬을 뜯으시고 밸브 바디를 8mm 볼트인가 한 15개, 20개 정도 돼. 그걸 딱 완전히 풀지 않고 약간 살짝 풀어놓으면 밸브 바디가 툭 떨어지면서 약 한 7.5리터 정도의 미션 오일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갈아진 거 되니까 그렇게 갈고. 엔진 오일은 뭐 가르셨어요? 엔진 오일은 잠깐요. 엔진 오일은 이게 이제 락 엔진 오일이라고 이제 여기 이제 퍼포먼스가 있는데 OW30인데 그때 오피러스는 이제 OW40을 갈았고. 40. 근데 이 오일을 갈다가 다른 오일로 갈면 가속이 안 돼. 그럼 가속이 잘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뭐냐면 얘가 높은 온도에서 시린더와 피스톤 사이의 벽에 오일이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느냐. 남아있어야 압축압력이 좋아져요.
압축 압력이 좋아져야 연소도 잘 되고 차도 잘 나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겨울에 추운 동절기에 가이드 고무 같은 걸 갈아요. 가이드 고무를 갈면 피스톤과 시린더 사이에 오일이 다 빠지거든. 시동이 안 걸려. RPM이 5000 정도라면 1분 60초 동안에 5000바퀴 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똑딱 할 동안에 83번 돕니다. 5000을 60으로 나누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2로 나누면 40, 한 1회 정도 폭발합니다. 그러면 엄청 빨리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열이 많이 났을 때 점도 지수가 좋아야 돼. 30이 영상 100도 실 때 점도인데 영하 30도와 영상 100도로 변했을 때 점도의 변화가 적은 오일이 좋은 오일이야. 점도의 변화가 적다는 얘기는 시린더와 피스톤 사이에 오일이 남아있어서 압축이 잘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걸 택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신 게 뭐예요? 이제 냉각수는 얼지 않는 부동액이다 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동액은 12월이나 1월 2달 정도고 나머지는 냉각을 해야 되는데 이 더운 여름에 진짜 에어컨 타고 달리면 어마어마한 열이 납니다. 그 열을 견디지 못하면 엔진이 냉각을 못 시키면 엔진 다 망가지고 그래서 BMW, 벤츠, 아우디가 엔진 오일 누유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연비도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반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돼서 비등점이 190도예요. 끓지 않아요. 압력이 없기 때문에 라지레타나 호수가 터질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속으로 달리다가 차를 세워서 본넷도 열고 라지레타 캡을 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열죠. 왜 못 열어요? 압 때문에. 그리고 그 뜨겁기 때문에 화상을 입어요. 그래서 압력이 없다. 냉각 효과가 뛰어나다. BMW는 봤더니 브레이크도 튜닝을 할까 그랬는데 오피스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브레이크 잘 들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뭐 따로 하신 거 없어요? 하지 않아도 잘 듣는데 뭘 할까? 그래서 하지 않고 N47에 터보가 달려있는데 휘발유 1kg의 발열량 12,000kcal 그리고 가스가 10,000kcal 경유는 한 9,000kcal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왜 경유가 연비가 좋고 차가 잘 나가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비중에 있어요. 비중 1리터에 0.9예요. 비중이. 그러니까 0.9kg이라는 뜻이고 휘발유는 0.6 LPG는 0.5 우리가 연료가 들어갈 때 원래 발열량 같은 무게로 계산하지만 부피로 들어가잖아. cc로. 그러니까 1cc에 0.9g이에요. 그래서 연료량이 가솔린이나 LPG보다 2배예요. 2배.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미처 못 돌아와서 매연이 많이 발생을 해서 자연 NA 방식에서는 안 되니까 공기를 많이 집어넣기 위해서 터보 차저를 다른 거죠. 요것이 이제 터보를 제가 분해해 놓은 거예요. 분해한 거. 여기 배기 가스 쪽에 있는 터빈 브레이드, 흡기 쪽에 있는 게 돌자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배기가스가 다 들어가고 고속이 될 때는 너무 많은 배기가스가 들어가니까 막아버려요. 막고 열고 막고 이게 VGT입니다. VGT 컴퓨터로 하는 거죠. 터보의 원리는 배기가스의 열 에너지를 이용한 연료를 절감하는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차만의 뭐 특별한 옵션이라든지 있어요? 뭐 라이트 스위치나 이런 거는 다 똑같은 거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요. 저쪽에 한번 보세요. 항상 이 계기판을 보려면 좀 어려우니까 저 앞쪽에 딱 보면 그 간단하게. 그리고 뭐 다른 거는 이 ZF 미션인데 오토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동력 손실이 제일 적은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딱 출발할 때 D가 젖혀져. D가 더 젖혀. 차이가 확 느껴져요? 확 느껴지지. 지금 15.6km 오늘 것이 아니고 계속 평균을 내서 나오더라고요. 리터당 15.6km. 디젤이 요즘에 뭐 값이 좀 비싸다고 지금 휘발유보다 능가했지만 능가했어요. 실제로는 얘가 연비가 훨씬 좋으니까 디젤이 메리트가 없다 막 그러는데 이제 흡기 클리닝, 뭐 인젝터 클리닝 이런 것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한데 그래도 잘 관리하면 뭐 연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속도 컴포트 스포츠 모드가 있어요. 스포츠 모드를 누르면 가속이 틀려요. 한번 쫙 밟습니다. 네. 오, 순간 4천까지 올라가네. 지금 120? 너 밟을 수 없네. 풀악셀이에요 지금? 아니요, 지금 풀악셀 아니에요. 오, 저 그냥 쭉 나가네 그냥. 휘발유차와 디젤차의 비교점은 휘발유는 밟으면 처음부터 간다. 디젤은 터보가 돌아가서 터보 부스터 압력이 올라가서 흡입 공기량이 많아졌을 때 그때 척 나간단 말이에요. 얘가 휘발유차처럼 탁 밟고 탁 나간다? 아닙니다. 특별히 뭐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BMW 이름값을 하는 거네요. 이게 쭉 밟았을 때 느낌은 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 RPM 회전수가 많이 올라가지 않고 잘 나가니까. 아까 근데 순간 4천까지 올라가던데? 그렇게 밟아본 적은 없는데 아까 언덕이라 한번 밟아본 거지. 아니 그렇게 안 밟아도 푹 가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악셀 뛰게 되죠. 근데 디젤 하면 보통 엔진 소리가 되게 크다고 많이 느끼잖아요. 휘발유는 전기 점화 엔진이고 얘는 압축 착화 엔진이에요. 거기다가 맨 처음에는 이제 예열 플러그로 불을 붙이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엔진의 온도가 올라가면 스스로 불이 붙어요. 압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압축 압력도 높고 폭발 압력도 높아서 엔진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젤은 휘발유보다 고속에서 불리하죠. 근데 얘는 디젤 엔진인 2.0이긴 한데 시동 걸 때는 소음이 들리는 것 같은데 달릴 땐 잘 모르겠어요. 다른 차들이 와서 오일갈로 와서 내가 운행해보면 소리가 엄청 커요. 근데 내 차는 잘 안 들리더라고 이상하게. 그리고 사람들이 타면 사람 이게 디젤이요? 뭐 휘발유 그러는데 근데 엔진의 그 관리 앞에 있다가 한번 쫙 받고 가면 이상하게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더라고. 내가 계속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한번 앞에 섰는데 쭉 밟아서 신호가 없잖아. 차도 없잖아 그죠? 한번 쭉 밟아보는 거야. 그때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더라. 스트레스가. 그래서 하루의 스트레스를 그렇게 쫙 풀어버리는 거야. Others wait before myself, yeah. I guess that's why I feel like I go through hell, damn. Wasting time on your dreams instead of BMW를 타봤으니까 또 이제 벤츠를 한번 타봐야 되겠죠? 아니 왜냐면 벤츠 만날 뜯고 만날 고치는데 받으실 모델이라도 있어요? 이 220 뭐 그런 거 이 시리즈. 전기차는 제가 생각할 때 충전을 해야 되는데 리튬이온 전지는 진짜 안전하게 됐을 때라면 모르지만 전기 자동차를 탈까?